안녕하세요. 일원마스크입니다. 오늘부터는 빨강머리한 질문 모아보기를 중단을 하고 그냥 그때그때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계획을 약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질문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아서 모아보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된 것도 있고, 우회전과 관련된 영상들을 다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주제들도 다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뭔가 좀 설명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냥 질문 모아보기라는 말을 빼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던 그 횡단과 관련한 내용의 보충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원 마스크.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는 것도 우회전이고, 여기 이렇게 골목길이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그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우회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위주로 너무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이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우회전이랑 도로 중간에서 우회전을 하는 거랑 뭐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아심에, 그래서 오늘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차로에서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 도로 중간에서 우회전을 하는 거랑 우회전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는 건 조금 다르죠. 이쪽은 거의 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좀 다른데, 파란불에 우회전을 하는 거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등이라는 거가 있는 이유가, 이 교차로라는 게 사실 이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다른 도로랑 겹치면서 끊어진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이 안에가. 그러니까 끊어진 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끊어져 있으면 이 교차로랑 교차로 사이는 항상 파란불인 상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로 중간에서 우회전을 하는 거랑 교차로에서 파란불일 때 우회전을 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파란불이면 이쪽도 파란불이니까 마주오는 차 있을 거고, 여기도 항상 파란불인 그런 상태니까 이쪽도 당연히 마주오는 차가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 건널목이 있고, 여기도 보통 골목에 건널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주차장이다 그러면은 그 앞에 인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항상 있다.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 거면.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거랑 도로 중간에서 하는 거랑은 뭐가 약간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횡단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항상 마주오는 차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앞에 도로의 상황까지, 물론 이제 뭐 주차장이라면은 뭐 상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횡단과 우회전을 포함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원 마스크.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만간 차선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뤄드릴 예정인데, 지난 시간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중앙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중앙선과 한국의 중앙선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중앙선은 추월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중앙선은 이렇게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노란색 실선, 그 다음에 하얀색 점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두 줄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옆에 뭐 막 이렇게 뭐랄까 장식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대부분 이제 강조를 위한 거고, 기본은 딱 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네 둘은 추월 금지, 얘는 추월 가능,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러면 하얀색은 뭐고 노란색은 뭐냐? 얘는 도로폭이 6m 이상, 얘는 도로폭이 6m 이하. 그러니까 요 한쪽의 도로가 6m 이상이면은 하얀색으로 그어놓고, 그거보다 폭이 좁으면 노란색으로 그어놓고. 그래서 노란색 실선이면 여기는 추월을 하면 안 되고 폭이 좀 좁구나, 이 정도의 정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일단 벌써 차선이 두 개잖아요. 한쪽에 6m가 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여기가 이제 3m 정도 되니까 차선 하나가 아주 좁은 데로 가면 이제 여기가 노란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은 딱 그거예요. 추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나가서 추월을 하는 거가 안 된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거는 오케이. 그래서 일본에는 그 한국의 중앙선 침범이란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에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은데도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도로가 교차하는 데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그냥 도로가 겹치니까 끊어놓은 거고 우회전을 위해서 끊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던 끊어져 있지 않던 우회전이나 횡단은 할 수 있다. 제가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앙선이 실선이더라도 여기 뭐 주정차한 차량이 있거나 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건너갔다 오는 거 또 허용이 되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와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허용이 된다. 물론 허용을 하는 거지 이 중앙선을 넘어서 움직이는 차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일로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 한국은 검색을 해보면 이 우회전을 한 차, 중앙선을 넘은 차가 뭐 거의 100% 과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략 6대4 정도? 한국이 뭐 8대2, 9대1이면 일본은 6대4 정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직진을 하는 차도 여기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중앙선 침범 사고랑 관련한 무슨 판례 이런 걸 보면 이쪽에서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전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온 차랑 사고가 나면 이 차의 잘못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가 물론 안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이렇게 우회전으로 온다. 그러면 저거 뭐야 막 이렇게 해서 막 경적을 울리고 하이빔을 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가 지금 깜빡이를 넣고 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매번 양보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얘가 이미 여기까지 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횡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양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먼 거리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우회전을 한 거라면 나는 속도를 줄이고 이 차가 갈 때까지 방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론 마스크. 제가 지난 시간에 횡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거의 이 도로에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렇게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운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여행을 오시면 그 가게나 뭐 쇼핑센터라던가 이런 데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항상 우리가 나와서 왼쪽으로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뭐 거의 똑같습니다만 이 경우가 사실은 좀 뭐랄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쪽이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이쪽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누가 오는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연적인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이쪽에서 오는 차들도 보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도 보이고 한눈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이렇게 있다가 상황을 보고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갈 때는 이 사각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 구석들이.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정지선에 차를 대놓으면 우선 이 앞에 인도에 사람들이 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나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려면 고개를 일로 돌려야 되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확인하려면 고개를 또 일로 획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180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온다. 자전거도 안 오고 뭐 그래서 이 앞에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이쪽에서 오는 차들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그럼 여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오는 차는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오는 차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늘어나는데 동시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안 오는 것 같아서 아 여기를 볼까?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개를 획획획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안 오고 또 얼른 봤는데 여기도 안 오고 다 클리어 했을 때 이제 그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이 거의 없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이면 다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 같으면. 그죠? 물론 이제 방향은 반대지만 여기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쪽에서 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인도 위의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한눈에 확인하기가 좀 쉽다. 고개 조금만 돌리면 이쪽도 보이고. 근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갈 때는 도로 양쪽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할 때도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가 안 보이고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가 안 보이니까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게. 근데 뭐 할 수 없죠. 확인을 해야죠. 불편하고 귀찮지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정지선이 있다 치고 이렇게 나가서 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요 길이 막 그 차들이 거의 안 움직이는 정체 상황일 경우에는 오히려 나가기가 좀 수월합니다. 양보들을 잘 해줘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여기서 나가라고 뭐 하이빔을 살짝 켜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밀리고 있으면은 이 앞에도 이렇게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 감사합니다 이러고서는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 상황까지 다 체크해서 양보를 해주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확인해서 보내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보를 해준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후다닥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그 차가 안 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앞에 차가 바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여기가 잘 안 보입니다. 사각이 생겨가지고 운전자는 보통 요 약간 뒤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쪽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차를 앞으로 내밀면 차의 앞부분이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천천히 조금씩 나가면은 뭐 여기서 차가 오더라도 대응을 해주겠지만 이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여기서 대응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불법 주차해놓은 차들 사이에서 애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 그거 되게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양보를 해주더라도 일단 여기까지만 완전히 넘어가지 말고 들어가야 될 도로에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쪽에서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꼭 하고 횡단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가끔 요 차의 운전자가 이렇게 신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도 된다 아니면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해주면 고맙게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안 해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안전을 확인하는 거는 내 책임이니까 절대 서둘지 마시고 양보를 해준다라고 해도 충분히 안전을 확인을 하고 횡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요거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깜빡이 도로로 진입을 할 때 깜빡이를 어떻게 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 이쪽으로 갈 거면은 이쪽 깜빡이를 켜고 이쪽으로 갈 거면 이쪽 깜빡이를 켜면 됩니다. 제가 뭐랑 헷갈렸냐면 이게 도로가 합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내려왔을 때라던가 합류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때 약간 무리수는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완전히 왼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오른쪽 깜빡이를 이렇게 넣죠. 이거랑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겁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차선 변경을 하는 거랑 가깝죠. 그죠? 이쪽 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의미니까 오른쪽 깜빡이를 넣는 건데 이런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도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한테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표시를 해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관계없이 일단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줘서 이쪽에서 오는 차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행위였다. 뭐 이게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뭐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커뮤니케이션에 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뭐 그런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라는 겁니다. 굳이 법령을 따져보면 일단 깜빡이를 일본에서는 윙카라고 부르는데 윙크할 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윙카라고 하는데 깜빡이가 공식 명칭이 아닌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 윙카의 공식 명칭은 방향 지식입니다. 한국은 방향 지시 등이 아마 공식 명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방향 지식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다라는 거예요. 도로에 진입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시면 되고 왼쪽으로 갈 거면 왼쪽 깜빡이를 켜시면 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일본에 오셔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서 나 들어갑니다라고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제가 빨강머리한 채널을 할 때는 대본을 적어서 그대로 읽었었고 지금은 줄거리 정도만 적어놓고 살을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고 하다 보면 옆으로 새는 경우도 있고 또 빼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를 편집하다가 발견을 하면 참 좋은데 꼭 이 영상을 다 올린 다음에 눈치를 챈다라는 건데 완전히 내용이 잘못된 거라면은 그 영상을 내리고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약간 아쉽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발견이 될 때마다 보충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내가 운전을 해봤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던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탄 없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내용 면에서 좀 더 충실한 이런 마스크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좋아요 뭐 구독 이런 거 정말 좋고 바라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그런 제안 이런 것도 주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스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